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소리가 네, 여러분 다 들어오셨죠? 네, 그러면 다시 마무리 마지막입니다. 너무나 힘겹게, 이상하게 이번 강연이 좀 힘겹게 준비되고 힘겹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이종 선생님께서 한국에서의 탈석탄 운동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덕분에 이제 앞에 이제 기획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덕분에 뒤에 이제 에드와르도 신부님께서는 교회의 움직임에 대해서만 제가 해달라고 했거든요. 원래는 이 신부님 강의가 제가 봤던 강의가 40분이 넘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앞 뒷부분만 잘라달라고 하니 너무나 저랑 맞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의 말씀의 요지는 FFMPT에 교회 가급적 많은 단체들, 개인들이 서명을 해서 이것이 이제 실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좀 함께 힘을 모으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이 탈석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자결례 투자 철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라고는 했는데 막상 그걸 교구로 가져갔더니 신부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교구에 가서 우리 화자결례 투자 철회 운동 철회해야 된다 하니까 교회가 투자 기관인 줄 알아? 교회가 철회하긴 뭘 철회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수도회나 이제 다른 이제 그 교구에서도 투자 철회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그럼 어디까지 되어 있을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발제를 따른 이제 황희철 부장님께서 연합 김은혜 팀의 황희철 팀장님께서 앞으로의 탈석탄 탈화자결례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국세민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인철입니다. 제가 몇 분 하면 되죠? 20분. 네. 짧을수록 좋은 거죠? 네, 시간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고민의 지점에 제가 다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고민에 대한 어떤 답으로 제가 이제 또 발제나 이 토론을 요청받았던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노승이라는 활동, 기후운동을 하면서 탈석탄 운동, 탈화석연을 어떻게 했고 어떤 고민들이 든다. 그것들을 카톨릭에서는 좀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뭐 앞에 비슷한 부분들은 이미 아시는 부분도 있고 또 앞에 발제에 담겼던 내용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시죠. 탈석탄, 석탄 발전이 왜 문제인지 여러 발전소 중에서 가장 많이 온실가스와 또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을 낸다. 그래서 UN 국제에너지기구, 기타 국제 연구기관들이 저런 권고를 한다는 거죠. 2030년까지 해나 신규 발전소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이요. 그 석탄 발전소의 문제를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옛날 기사를 찾아보면 20세기 초반 1912년도 기사, 뉴질랜드의 한 신문의 기사인데 저 오래전 거의 100년이 넘는 저 때에도 이미 석탄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지구가 더워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해서 여러 가지 산업활동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니 그런 걸 좀 무시해왔던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분에서 87%가 온실가스가 나온다. 그 중에서 공공전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산업용, 가정용 전기들을 사용하는 거에 이제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 석탄원력 발전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통계 수치입니다. 다음이요. 네, 아까하고 비슷한 내용. 1.5도의 온도 상승을 멈추려면 한국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탈석탄이 필요하다라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 건설 중에 신규 화력 발전소 계속 가동하면 2050년 넘어까지 계속 석탄이 돌아가는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민사회에서의 이 목표치를 들었을 때 1.5도를 우리 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면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는 작별해야 된다. 그리고 2050년까지 늦어도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멈춰야 된다는 대략적인 뭔가 목표치 합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 발전소가 여러 개 돌아가고도 있지만 조금 문제는 이제 1인당 석탄 사용으로 인한 1인당 온실가스가 전 세계 2위라는 거죠. 호주 다음으로 2위. 그러니까 석탄으로 인해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음이요. 국내 한 50여 개, 60기 가까운 석탄 발전소가 이미 가동 중이고 3척에 지금 마지막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카톨릭 기후행동도 3척에 많이 가시죠. 3척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녹색연합도 3척 몇 년째 지금 3척 블루파워에 대한 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렇게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그 시멘트 채굴하던 그 부지에 이제 그대로 석탄 발전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산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굴뚝이 높이 올라가야 돼요. 이 굴뚝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바람에 흩어지려면은 너무 낮으면은 그 안에 계속 갇혀 있게 되기 때문에 높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고 주민들의 건강 피해도 예상이 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해변 침식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 피해, 그리고 저거를 설사 완공이 돼서 서울로 보내려고 하면 송전선로를 새롭게 건설해야 됩니다. 우리 밀양에서와 같은 그런
슬픈 또 여러 주민들 피해 눈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변호사분들 소송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삼척시청 앞에서 이런 퍼포먼스나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지역 현장 활동 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사업자 대상으로 포스코 대상으로 이제 주주총회 때마다 가서 계속 찾아가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냅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했던 건데요. 너무 일반적인 어떤 그냥 기자회견 같은 걸로는 잘 듣지를 않으니까 저렇게 이제 활동가들이 실제 석탄가루는 아니고요. 수십니다. 수술 얼굴에 바르고 석탄에 대한 문제를 전달하는 활동을 했고요. 아까 이제 백수건자 발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또 투자자에 대한 여러 의견 제시 이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다가 저희가 저렇게 삼척 블루파워 문 닫으라고 하면 정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절차가 다 끝났다.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하고 있는 거를 중단시킬 수가 없다. 이게 일종의 포스코의 사유재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중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거죠. 법에 기반해서 집행을 정부는 하는 거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 법에 따라서 사업자가 일종의 사유재산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보상도 있어야 되고 여타 여러 절차들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필요성 때문에 이제 탈석탄법 제정 운동을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시작을 했어요. 작년 이맘때 8월 말에 시작을 해서 저희 5만 명을 모으면 국회에서 의무적으로 저 법안에 대해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5만 명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명하고 이런 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5만 명 모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참 다행스럽게도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기적적으로 5만 명을 달성을 했어요. 이거 저 그래프 보시면은 몇 명 안 돼요. 300명, 500명 이렇게 계속 하다가 9월 20일까지 한 10,000명 모았어요. 4만 명이 남았는데 저희가 작년에 9월 24일에 기후정의 행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주민들도 올라와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필요성도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저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나머지 9월 24일 끝나고 일주일 만에 약 4만 명 모아서 청원에 달성이 된 거죠. 저 그래프가 저희는 이산화탄소 배출 그래프가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에 올라간 그래프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게 입법 청원이 달성이 됐고요. 다음이요. 저게 되어도 이제 국회가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어렵게 5만 명 이게 바뀌어서 그렇지 예전에 10만 명이었어요. 막 10만 명에서 차별금지법도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묵혀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 탈석탄법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례적으로 국회 상자의 청원소위에서 올해 초에 논의가 됐고 그리고 8월 달에 1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가 돼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마련된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도록 계속 국회가 안 움직여서 저희가 국회와 미리 시도 하고 지역에서 국회의원 사무실 찾아가기도 하고 정당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제안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어렵게 11명이 했어요. 정의당을 잘 설득해서 정의당이 이제 대표 발의를 하게 했는데 정의당 의원이 6명밖에 안 되잖아요. 10명이 요건이 이제 4명이 모자란 거예요.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은 아예 이제 응답도 없고 민주당을 찾아갔는데 민주당은 말로는 삼척 블루파워 문제다라고 하고 탈석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거 만들어 달라고 같이 공동 발의해 달라고 하니까 답변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지역 주민이 어떻게 설득해서 우리 삼척에서 올라오셔서 설득해서 3명이 참여를 했고 진보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이렇게 해서 11명이 채워졌습니다.
저희 이번 주 중에 그 신문 광고에 나갈 텐데 저희가 국회 산자위 의원 전체 의원 30명 의원들한테 저 법에 찬성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우편으로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 발의한 3명 외에 아무도 답을 안 했어요. 반대한다고 하면 너무 대놓고 욕을 먹을까봐 답을 안 한 것 같고, 제 추측에 찬성한다고 하기에 이게 건설이 거의 다 된 거를 이렇게 찬성해서 저걸 하게 되는 게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신목으로 유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 수준이 지금 이렇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탈석탄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게 석탄 그만해야 돼라는 얘기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석탄의 일생이라는 이름으로 석탄이 채굴되고 운송되고 또 발전소에서 태워지고 나머지 부산물들이 버려지는 이 과정에 걸쳐 있는 지역 주민과 과거의 광산 노동자, 호주에서 채굴하는 그 지역, 또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이런 분들을 만난 이야기들을 다큐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공동체 상영을 하고 있는데 수요님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카톨릭 기획위원회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지난주죠. 지난주 이제 9월 12일에는 저희가 이런 직접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거의 모든 터널이 공사장 입구예요. 공사장 모든 이제 지금 석탄 시험 과정을 위해서 석탄이 운송되고 있고 그 외 각종 공사 차량들이 저 터널로 다니는데 저희가 중단해야 된다 포스코에도 얘기하고 정부에 얘기하고 국회에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우리 시민의 힘으로 공사를 중단시켜보자. 5명이 저기에 사다리를 올라갔고요. 만 20살이 안 된 청년 여성과 60살이 넘으신 저 가운데 계신 한 분과 또 저도 이제 저쪽 왼쪽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형제의 수사님 한 분이 총 5명이 저기를 막았습니다. 앞뒤로 꽉 공사 차량이 모두 뒤였고요. 몇 시간 막았을까요? 2시간 막았습니다. 2시간. 어쨌든 2시간 동안은 우리가 공사를 멈춘 거죠. 2시간만큼 기후위기를 지연시킨 거라 이런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연료로 가는 길을 막고 다른 길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메시지였던 거죠. 결국에 이 5명이 경찰서 다 연행이 됐어요. 다음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탈석탄 타고 화석연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고민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다음이요. 석탄 발전소만 닫으면 되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석탄 발전소 당연히 빠르게 이제 페이스 아웃 이 폐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에너지원만 석탄에서 그러면 소위 재생에너지로 달라지면 다 괜찮아지는 거냐. 재생에너지 산수처럼 저렇게 산을 깎아서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생에너지조차도 환경 생태적인 어떤 부분과의 조화 또 민주성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를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태양광 패널에 발암물질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되고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 예를 들면은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땅 주인은 태양광을 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농민들이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임차에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임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하루아침에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분들의 목소리는 이분들은 그러면 뭐 기후위기에 찬성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주민 수용성, 민주성을 우리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틀림없이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 또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할까? 아, 우리 석탄 발전소 빨리 닫아야 되니까 이게 절대적인 선이니까 당신들은 그냥 일자리 이런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그게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전기를 생산하는 뭐 산업여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던 분이고, 사실 이거를 정책적으로 전환을 빨리 하지 않았던 정부, 그리고 석탄 발전을 이용해서 값싼 전기를 이용해서 이윤을 창출했던 기업들, 정작 이들이 책임져야 될 것은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정의롭게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탈석탄을 바라보는 노동자들이 설문을 한 건데요. 설문을 보면 폐쇄돼서 일자리를 잃을까 매우 불안하다라는 이제 비정규 노동자들이 답변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다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보장된다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에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내가 당장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일자리, 이 직장을 잃을 위험에 있고 다른 직장에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미세먼지도 있고 뭐 기후위기도 있으니 그 대의에 찬성한다라고 말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쉬운 일이 정말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비교해보자면 한수원, 한국수력 원자력 원전을 돌리는 곳이죠. 여기도 일하시는 노조가 있고 노조원들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탈핵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핵발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핵발전 반대하는 데하고 같이 못한다라고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셔서 민주노총에서 탈퇴하고 이러거든요. 본인들의 당장의 일자리에 영향이 미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게 속성이지만 이분들은 비정규 노동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자리가 보장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분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과제다. 석탄 발전이 문제다라는 게 너무 사회적으로 인식이 없을 때는 그거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지금은 환경적인 정의와 생태 정의와 이런 사회적 정의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석탄 그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 이 석탄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이 모든 에너지 우리가 생산해서 소비하는 이 시스템 자체를 함께 보자. 그게 사실 석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자리에 석유가 들어가도 되고 가스가 들어가도 되고 우라늄이 들어가도 돼요. 우리 지금의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딘가를 막 채굴해서 누군가의 삶과 지역사회에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발전소 많이 소비하는 서울에 안 지어요. 핵발전소 서울에 없죠. 석탄발전소 없죠. 핵폐기물 저장소도 아마 서울에 없을 겁니다. 저기 어느 지역인가 갑니다. 그 지역에서 발전을 해서 서울로 땡겨와서 쓰죠. 그러면서 또 뭘 지어요? 송전탑을 짓습니다. 이런 식의 지역의 어느 지역인가 결국 이 피해와 비용을 다 떠넘기는 겁니다. 그걸 외부화라고 부를 수 있을 거고 에너지 불평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탄을 파헤치는 건 결국 누군가의 삶을 터전을 파헤치는 거고 석탄을 태워서 얻는 전기는 누군가 거기서 일하는 노동을 태워서 얻는 거죠. 우리 김용균 노동자 기억나시죠? 그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죠. 또 석탄에서 나온 쓰레기, 그 쓰레기는 석탄재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미세먼지 이런 게 다 일종의 쓰레기죠. 이건 그냥 환경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런 석탄 그 자체를 넘어서 이 에너지가 굴러가는 이 외부화의 시스템을 함께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까 저희 유생에서 만들었던 석탄이 일생이라는 다큐예요.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그래서 석탄을 우라늄으로 바꿔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라늄을 원전은 탄소가 적게 나오니까 문제가 안 돼요라고 지금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전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도 다 똑같다라는 거죠. 다음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두 번째 관점에서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화석연료 산업들이 저 기후변화 협약 당사장 회의장에 들어가서 막 로비를 하고 막 소위 물을 흐려놔요. 그래서 올해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의장국인데 아랍에미레이트의 석유 국영기업 CEO가 의장이에요. 의장. 기후변화 협약 의장. 그러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아까 화석연료 페이스 아웃 퇴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 조약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발제가 두 번째 발제였는데 지금 올해는 어떤 얘기를 나오냐면 화석연료 퇴출 말고 화석연료 배출을 줄이자. 배출을 퇴출하자. 딱 두 글자가 다릅니다. 배출이냐 화석연료냐.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화석연료 배출은 화석연료의 원인이 되니까 이걸 줄여나가야 돼. 우리 소비하지 않아야 돼. 더 이상. 석유, 가스, 석탄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돼. 라는 방향을 말하는 거고요. 화석연료 배출이라는 거는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나오는 온실가스 그 배출만 줄이면 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는 계속 쓰자. 야, 우리 막 계속 지금 유전도 있고 막 지금 생산되는 거 있는데 이거 일단 쓰고 태워서 나오는 거는 탄소 포집 기술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온실가스만 싹 어디 갖다 묻으면 안 될까? 이런 사고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 두 번째 발제에서 얘기했던 거나 탈석탄법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법을 만들어서 또는 정책을 만들어서 일종의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시장이 알아서 잘 그렇게 굴러가겠지. 뭐 기업들이 알아서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바꾸겠지. 이런 거에 기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대기에는 항상 실패해왔고 시간도 없다.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권리나 기업의 이윤보다 시민의 인권이 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치 내지 정책을 통해서 자본과 기업을 통제하고 규제하자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지 화석연료가 아니라 화석연료에 기반한 이 성장 중심의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그 에너지 불평등을 어떻게 바꿔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 정의와 사회 정의를 같이 보자. 정의로운 전환. 거기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지역사회, 또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 이들의 목소리를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된다. 우리 카톨릭의 기본 정신이 사회 정의가 항상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황님도 저걸 강조하세요. 그래서 저런 부분.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공공성. 자, 이 부분은 우리 그 운동 안에 시민사회 안에서도 사실 많은 논쟁이나 입장 차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에너지는 모든 시민들의 필수재죠. 물, 의료, 교육과 같은 겁니다. 이거를 대기업들 그냥 시장에 맡겨둬서 될까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윤 창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윤 창출이 우선인 기업에 전적으로 맡겨두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수돗물을 어디서 공급받죠? 지자체에서 공급을 하죠. 공적으로. 이거는 물론 이제 생수를 필요한 사람들은 사 먹지만 기본적으로 수돗물은 공공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녹색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많은 경우에 사기업들이 운영을 해요. 석탄 발전도 마찬가지로 사기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석탄 발전이 공기업이에요. 자, 공기업이 바뀌도록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압력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연금에서 논의되는 이 탈석탄 이 정책 자체가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포스코는 아직 완공도 안 됐을 뿐더러 포스코는 자회사기 때문에 이 3차 블루파워를 짓고 있는 건 자회사기 때문에 포스코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이제 한전 자회사들이거든요. 근데 한전 자회사들이 이제
압력을 이제 국민연금 등을 통해서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국민연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한전 자회사들은 석탄을 할 수도 있고 재생에너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재생에너지 사업들을 다 철회하고 있어요. 다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너희들 적자 많잖아. 그러니까 적자 많으니까 남의 사업들 다 청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하려고 해도 그 여력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다. 그냥 이제 막 투자자들이 압력을 넣어서 한전이 압력을 받아서 갑자기 석탄 발전을 취소하면 취소로 가냐, 그런 상황과 좀 다른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한전이 공기업이 재생에너지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맥락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고민거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탈석탄 금고 선언, 탄소 중립 선언 지금 금융회사나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 환경단체, 여기 우리 발제해 주셨던 우리 또 첫 번째 발제해 주셨던 분 포함해서 막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력을 넣어서 저런 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근데 한편에서는 굉장히 한계도 있고 아쉬움도 보입니다. 기업들이나 금융회사가 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린워싱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별로 하는 건 없어요. 앞으로 우리 투자 안 할게. 근데 앞으로는 할 데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 더 이상 짓지도 않고 해외도 거의 짓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고 있는 투자를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앞으로 있지도 않을 석탄 발전소 우리 안 할게라고 하면서 우리 탈석탄한 기업이야, 탈석탄한 은행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활동이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그린워싱처럼 활용되거나 악용될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금융회사나 이 은행들은 사실은 다 이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가 관심입니다. 투자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투자를 해서 돈을 어떻게 벌까 이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탈석탄 투자 철회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당신들 돈 벌려면은 여기 투자 철회해야 돼요. 다른 데 투자해요. 라는 그런 내러티브보다는 좀 더 다른 내러티브가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투자가 돈 벌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살살 금융회사들을 구워 삼더라도 가톨릭 쪽에서는 다른 분명한 목소리를 좀 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저희 고민입니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이제 천리바로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치가 경제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 경제가 효율 중심의 어떤 기술관리적 패러다임에 종속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가 금전적인 손익계산을 바탕으로 한 시장에 맡기는, 시장의 힘을 믿는 방식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많이 들어보셨죠? 지속가능하게 우리 계속 경제성장해야 돼 라는 이거가 굉장히 자기 합리화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라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태를 갖다 쓰는 이런 그린워싱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교황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에 관한 담론의 가치를 금융과 기술 관료주의 논리에 흡수시키고 기업과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이 마케팅이나 이미지 관리로 활용될 수 있다. 저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더 많은 자원과 경제적 정치적 힘을 가진 이들이 문제를 호도하고 증상을 감추는 데만 관심을 두고 현재의 생산 방식, 소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 생산과 협의 양식, 그리고 이미 확립된 우리 권력 구조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예전에는 힘이 석탄 발전 기업에 있었고 화석연료 기업에 있었고 또 금융회사 투자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투자자들을 이용하더라도 그 힘을 뺏어와서 우리 평범한 시민들에게 힘을 돌려줘야 되고 되찾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권력 구조의 변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위기, 사회위기 별도의 두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얽혀 있다. 환경정의, 사회정의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다음이요? 없죠? 예.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익환 팀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30분을 다 채우셨어요. 무슨 20분을 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30분 하려고 마음먹으면 40분이 되고 20분 하려고 마음먹으면 30분이 되죠. 네, 괜찮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되어 있는 발제와 토론문은 다 들었고요. 이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나 좀 이 부분 좀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어? 그리고 나는 이거는 좀 의견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난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가 가겠습니다. 없어요? 아니 저기 타석탄은 아니고 네. 네, 타석탄 부분은 우리 이영진 빈센시오 형제님. 타석탄 부분은 아니고 그냥 이번에 서울에서 하는 거 외에 지역에서도 하는 기후적인 행지 이게 홍보가 시급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 23일 기후정의 행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실 거죠? 네, 서울이라면 서울에서 그리고 서울 외 지역에서도 같은 시간에 대전, 부산, 제주에서 기후정의 행진이 진행됩니다. 가까운 지역 어디든 간에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삼척에서 온 김동현 미카엘입니다. 저는 지금 아까 저기 이종호 사무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요새 기사에 꼭 빠지는 게 있어요. 그 재무적 투자자라고 해가지고 NH 제가 농협은행을 뒤지고 있거든요. 그 농협이 지금 이제 여기 아까 말씀하신 탈석탄 화석연료 금융보고서 전 그거하고 여러 가지 조금 자료를 좀 받아보고는 싶은데요. 농협이 석탄 금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맞고요. 불파워 쪽이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 되고 시공사는 나중에 대출을 3조 5천억 중에 이제 2조 9천억을 대출로 받고 1조 원을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그 발행조차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총액 인수 확약이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은행이 투자금융사가 돈을 다 대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돈은 지급이 다 되는데 그 위험 부담을 투자자인 개인들이나 기업이 소기업들이 감당을 하는 게 아니고 투자금융사가 감당을 해야 될 몫이에요. 이게 좌초 산업이 되면. 그래서 금융의 위기가 오는 거고요. 또 이제 시행사인 삼척 블루파워의 재무적 내부적 투자자가 NH농협은행인데 54%가 넘는 1,300만 주에 5,000원짜리 당초 액면가를 54.53%인가를 투자를 한 대주주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을 그린워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그린워싱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금융기관을 깨끗하게 위장을 해주는 금융 그린워싱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막지 않는 한은 자금은 계속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그린워싱 방지법을 제정을 해달라고 의원님들한테 계속 보냈거든요. 그런데 저는 무식하니까 이 내용을 몰라요. 단지 이 그린워싱이 환경을 위장해가지고 기업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것 때문에 환경도 망가지고 기업도 망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행태가 많이 망가져요. 이거를 막는 방법 규제를 법으로 만들어 달라 했는 게 이번 달에 이소영 의원님하고 허영 의원님을 포함해서 13분의 의원님들이 이거를 이번에 신규 첫 당선된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린워싱 방지법을 법을 개정하는 단 한자를 바꿨어요. 등. 그래서 이 그린워싱 방지법을 제정하게 됐는데 사실 규제가 너무 약해요. 몇 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의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한 건 한 건을 가지고
저희가 삼척에서 지금 이번에 우리 저기 그 황인철 국장님께서 오셔서 한 것도 이제 그 굉장히 큰 이슈인데 제가 투쟁을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였거든요. 석탄화력 발전소를 직접 타격을 할 수 있는 팩트 싸움으로 가면은 2020년도 10월 9일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2020년 10월 7일 날 그 양현영 의원님께 50 ton 오니볼 흙을 보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환경부 장관한테 수저 준설토 유효하는 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서 한 것을 가지고 공사를 중단을 시켰어요. 금방 황인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을 탄소 지연을 시켰지만 삼척은 그것을 가지고 8개월을 탄소 중립 그걸 지연을 시킨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싸워야 될 게 삼척에는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때리거나 두 번째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직접 타격을 하는 그 팩트 싸움을 가지 않는 한은 시민들이 모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다 대답이 없다고. 그걸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 산화탄소 중립으로 가는 2030년, 2050년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탈석탄법도 마찬가지고 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지 않으면 탈석탄법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뭐 오셔서 좋은 말씀 들었고요. 자료도 좀 얻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린워싱 부분에서 제가 이제 전반적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제 오랫동안 좀 활동을 해왔고 했는데요. 지금 유럽연합이나 미국, 영국, 호주, 뭐 스위스 이런 데 쪽에서는요, 현재 그린워싱과 관련해서 상당한 이제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강화시키고 제품하고 뭐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마케팅, 홍보 뭐 이런 어떤 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규제를 좀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좀 뭐 ESG 펀드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ESG 펀드를 쓸 수 있는 용어, 펀드를 어떤 경우만 쓸 수 있다는 규제 부분들을 미국도 그렇고요. ESG 통합펀드, ESG 중점펀드, 임팩트 펀드 이런 어떤 각각의 펀드 이름마다 어떤 목적과 어떤 그 성과 이런 부분들을 다 규명을 해서 이 부분들을 만약 이제 그워싱이라는 부분으로 쓸 수 없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쭉 이미 만들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방금 양희원 연구원하고 몇 명 해서 그린워싱 그 방지에 대해서 석탄 발전 부분들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는데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약한 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첫 번째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지금 현재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작업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로 EU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그 지속가능 금융 규제라는 게 있거든요. SFDR이라고요. 그런 것을 그대로 한국에 좀 떠서 그리고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펀드 규제에 대한 법들을 만들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이 강화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난번 국회 때 나온 발표된 법이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게 있습니다. 김용득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석탄화력 발전에 대해서 친환경이라는 말을 붙이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통과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삼척 블루파워라든지 뭐 각각 석탄 발전소를 쭉 보시면 친환경 명품 석탄 발전소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친환경을 붙입니다. 초임계라고 해서 기존에 초임계, IM계, 초임계 뭐 이런 기술적인 격차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조금 더 줄인다고 해서 친환경이라는 말을 정말 남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사실 국회가 더 끝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내년에 좀 강하게 시민사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또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금융 쪽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다면요. 금융기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충당금을 쌓는 거거든요. 즉 돈놀이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대소충당금을 쌓는 것인데, 그 보통 이제 BIS라고 자기가 보는 뭐 비율로 8% 이상 뭐 나오지 않습니까? 자산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들인데, 우리나라에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이 가입한 국제단체가 있습니다. NGFS라고 해서 녹색금융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을 녹색화시키기 위한 협의체. 근데 프랑스가 이제 그 중심 국가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나라처럼 금융위 금감원과 같은 또 한국은행과 같은 금융 규제 당국자들의 협의체예요. 거기서 첫 번째 2017년 6대 권고안을 내놓은 게 있는데 6대 권고안 그 중에 첫 번째가 금융 감독 당국자들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평가할 때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해라 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입해놓고 그 부분들 잘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의무적으로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들을 저희 추동시켜야 된다고 보는 게, 만약 이제 금융위 금감원이 특히 이제 뭐 농협이는 아무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에서 자산 건전성을 평가할 때 기후 리스크를 고려한다라고 보면 자신들 기후 리스크, 자신들 포트폴리오, 투자, 대출, 보험 여러 가지 PF 대출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포트폴리오 있을 텐데 이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뭐 NH는 얼마다, 뭐 신한은 얼마다라고 이제 뭐 배출량을 상정하게 되면 이 배출량을 상정하게 될 만큼 자주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건전성이 떨어집니다. 자산 건전성이 떨어지면 그 자산 건전성만큼 충당하기 위해서 대소충당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금융기관은 돈노릇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금융기관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대소충당금을 쌓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금융위 금감원이 아까 기후리스크를 자산 건전성 감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전체 금융기관이 자신들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게 되는 석탄화력 발전, 가스, 뭐 이런 부분을 그 투자를 줄이게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걸 시민사회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는 아까 이제 그 탈석탄 금고라는 것도 나왔는데, 사실 탈석탄가 아까 서울시가 한 해 운영하는 시 운영 예산이 50조 정도 됩니다. 올해 50조 되는데 보통 금고 즉 은행을 상장하게 되면 4년 동안 또는 3년 동안을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50조 곱하기 4하면 굉장히 치열한 경제 끝에 K대학가 경제 끝에 시장이 됐는데 우리은행 굉장히군요. 됐는데 그 차이가 0.8점 차이로 신한은행이 된 겁니다. 근데 그 0.8점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한 지표에 100점만 3점 이상만 해버리면 아까 기후 리스크라든지 아까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화석물이라든지 뭐 어떤 지표를 가면 이 부분에 탈수탄 선언이라든지 또는 탄소 선언이라든지 이것을 이행을 해서 공표하는 거라든지 이행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뒤집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은 200조 정도의 돈을, 서울시만 하고도 200조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NH, 특히 농협이 금고시장의 60%를 차지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도농 복합적도 많고 농촌적도 많기 때문에 거기 배점에 농협이 유리하다고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ATM기가 몇 개냐, 중국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어떤 쪽에 지자체의 그 배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은 탄소 중립장을 놓고 오고 실적을 평가하는 거 맞아야 됩니다. 선언이 아니라 선언을 딱 먼저 해놓고 그 부분 시대에 대한 부분을 파급력을 놓고 그 금고 선정에 반영을 하게 되면 좀 더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아까 불허 거기에 50% 이상의 대기주가 바로 농협이거든요. 농협인데 당연히 그걸 갖게 돼 있으면 그만큼 배출량, 포트폴리오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감원으로 하여금 자산 건전성을 평가할 때 기후 리스크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 압박을 저는
내년부터는 시민사회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금고 선정에서도 이미 타석탄 선언은 이미 10월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고 얼마만큼 포트폴리오 원시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그걸 제출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이행 실적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종교재단 쪽에서는 실제로 종교재단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은행이 뭐 걱정 안 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시민행동으로 저는 할 수 있는 게 적어도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1억이든 10억이든 간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은행에다가 물어보는 그 설문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KB 또는 신안에다가 농협에다가 이렇게 우리 교구에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석탄 쪽으로 어느 기업 우리가 예치한 금액 우리 성도들의 우리 신자들의 모금한 돈을 가지고 예치한을 당신들한테 예치했는데 그 예치한 돈이 어디서 사용되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요구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각각의 은행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운동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쪽에서 이걸 중단한다든지 이런 쪽이 있었는데 은행에다가 지점에다가 요구하고 이걸 먼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활동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에서 하고 그러니까 무거운데를 요구하는 부분이 좀 하나의 운동으로서 그래도 시민들 무엇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관리들이 다 예체가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뭐 큰 아파트 같은 것을 해놓고 은행 그런 투자를 적게 하는 은행에다가 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런 활동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호 선생님 또 길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저 원래 단체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찍을까요? 예. 네,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절전에 영광성으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늘 단체 사진은 제가 대전에서 다 갖고 왔습니다. 네, 구이상 저희 포스터를 들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아버지, 저희 오늘 신청하는 시간 허락해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정의와 평화를 위한 투쟁에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